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1위 기업인 삼성에는 빚도 있지만 그늘도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무노조 경영, 즉 노조가 없어도 될 정도의 경영을 실현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빚 뒤에는 무노조 전략이 갖는 그늘도 있어 왔습니다. 오늘 집중 보도할 내용은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말로만 전해지던 내용을 문건으로 단독 입수했습니다. 노조를 어떻게 무력화할지가 주된 내용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 문건을 입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인터뷰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훈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된 지 6개월 뒤에 삼성에서 만들어진 문건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입수했습니다. 110쪽 분량의 문건은 삼성전자 등 노조가 없는 19개 계열사의 노조가 설립될 경우 전 역량을 투입해 조기 와해에 주력하고 노조가 있는 8개 사에 대해선 기존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근거로 해산을 추진하라는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제 인력을 분류해 밀착 관리하고 비위 사실을 체증해 노조 가담 시 징계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문건에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알박기 노조, 이른바 어용 노조의 존재도 등장합니다. 삼성그룹 내에 서류상으로 설립된 4개 사의 노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건은 삼성그룹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에게 비노조 경영의 우월성을 전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JTBC 박성훈입니다. 삼성의 노사 전략 문건에는 노조를 설립할 위험성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전에 비위 사실을 체증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은 문건에서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들을 문제 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설립 시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비위 사실을 체증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평소 근태가 불량하거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인력에 대해 정밀 체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노조가 설립될 경우 주동자는 해고나 정직, 단순 가담자는 노조 탈퇴를 유도하라고도 했습니다. 문건은 노조 와해를 위해 개인정보까지 활용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한 계열사의 경우 문제 인력에 대해 취향이나 사내 지인, 자산, 주량 등을 담은 백과사전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며 모범 사례로 들었습니다. 개인정보라든지 특히나 주량정보, 자산정보까지 입수하고 있는 이 문건의 내용으로 볼 때는 신용정보보호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백히 위반되고요. 이와 함께 노조 활동에 맞설 사내 조직까지 키울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른바 사내 건전인력, 사업장마다 적정 인원을 선발해 조합활동 방해와 회사의 우호적 여론 조성, 유사시 외부 세력 침투 방어 등으로 역할을 나눠 맡긴다는 겁니다. 삼성은 이들에 대해 철저한 보안 속에 명단을 관리하고 인센티브까지 주라고 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관심은 이 문건에 나온 내용들이 실제로 시행됐느냐 하는 건데요. 문건에는 구체적인 삼성 계열사 사례가 등장합니다. 최근 회사와 노조 간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에버랜드입니다. 계속해서 김준술 기자입니다. 2011년 7월 삼성 에버랜드 직원 4명이 만든 삼성 노조. 문건에서도 해당 노조가 주목할 사례로 등장합니다.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기 한 달 전 회사 측은 불온 문서를 발견해 대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회사의 우호적인 이른바 친사 노조를 직원 노조에 앞질러 만들었습니다. 당시 개정 노동법에 따라 뒤에 생긴 직원들의 노조는 2년간 단체 교섭을 못한다는 걸 이용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모 씨를 징계 해고하고 조합원인 김모 씨를 정직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즉각 반발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잇따라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 씨가 노조 활동을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는 걸 회사가 막은 건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 있으며 김 씨의 조합원 활동을 이유로 내린 정직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에버랜드 노조 대응을 대표 사례로 소개한 삼성. 하지만 법원은 삼성의 대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김준술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건을 최초로 입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잠깐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 옆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이런 계획이 담긴 문건이 본격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에는 이제 노조 탄압 사례나 또 계열사의 노무관리 문건은 간간히 나왔습니다만은 예. 삼성의 무노조 전략을 총체적으로 담은 문건은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이고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20년 전에 이건희 회장께서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예.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삼성의 무노조 전략은 75년째 지금 굳건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 점에서 초인류 삼성을 이끄는 이건희 회장의 신뢰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 문건이 2011년 말에, 그러니까 1년 반 좀 넘은 네. 상황이죠.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작성된 자료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삼성 측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굉장히 의외네요. 예, 보통 이제 이런 문건들이 드러나면 예, 뭐 우리 게 아니라든지 또는 예. 컨설팅 회사 거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아마 이 2012년 S그룹의 노사 전략 문건은 그렇게 발뺌하기가 어렵도록 예.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왜냐하면 인정을 한 저희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그 심의원께 이걸 받은 다음에 네, 확인을 해야 보도하기 때문에 네, 네. 수차례 확인을 했는데 그런 확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이라면 이 문건을 접했을 인사는 상당히 극소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왜냐면 고위 임원들을 위한 세미나였으니까요.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뭐 언론에도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예.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이번 경우에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예. 다만 삼성의 변화 없이 예.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기 어렵다고 생각한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으로부터 제보가 있었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내 인사라는 말씀이시네요. 뭐 그건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의 그 경영진들을 예, 위한 세미나 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직접 받으신 모양이죠. 예, 받았습니다. 예. 그 문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언론도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네. 않겠습니다. 그 문건의 단락은 크게 2011년 평가와 반성 그리고 2012년 노사 전략으로 나뉘어집니다. 모두 151페이지에 달하는 네. 것이고요. 저희가 잠깐 아까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행의 내용이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2년 전략은 그야말로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이 문서가 만들어졌던 것만으로도 혹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아마 심의원께서도 많이 생각하고 계실 테고 또 삼성 쪽에서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2011년은 뭐 기실행한 거니까 예.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요. 예. 12년도 거는 이제 우리나라 현행법 중에서 모의나 계획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건 국가보안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도 보도된 것처럼 알바끼 노조나 예. 또 삼성 에버랜드 노조 설립 과정 같은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또는 예. 지금 재판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아까 잠깐 보도해드린 내용을 보면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개인적인 문제를 조사를 했다. 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내에서만 이루어지고 노사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양쪽에서 다 생각하고 계실 텐데 물론 이제 그 삼성 쪽에서는 오늘 저희들한테 반론을 보내온 내용이 있고요. 그 반론은 이따가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는 안 담겨 있습니다. 반론에는. 근데 이제 그 뭐 말이 백과사전이지 예. 사실상 사찰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판례로 보더라도 예. 개인의 어떤 그 사생활이나 정보와 관련한 그 파악은 예. 업무의 범위 내에 한정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걸 넘어서면 위법입니다.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사생활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음주량이라든지 예. 또는 뭐 자산이라든지 개인 취향이라든지 이거는 업무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법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자산 같은 경우는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회사가 또 알려줄 의무도 없는 겁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신용정보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고요. 예. 또 취득 과정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주목하는 것은 체증이라는 말인데 예. 개인정보를 업무의 범위 내에서 파악하더라도 그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겁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는 체증을 이 문건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냐면은 신규 노조가 설립됐을 때 예. 이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문제 인력에 대한 그 사규 위반 사례를 취합해서 예.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뒷조사를 해서 예. 나중에 징계에 활용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저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삼성 쪽에게는 이것이 세미나에서 그 채택된 문건이긴 한데 네.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용돼서 활용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에버랜드를 저희들이 취재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에버랜드의 그 아까 조모 씨, 예. 김모 조합원의 그 그건 얼마 전에 판결이 나온 얘기입니다. 판결문에 지금 이 문건에 담긴 예.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거라든지 노조 설립됐을 때 해고를 하는 예. 그런 그 사례들이 지금 이 문건에 나와 있는 전략의 아주 구체적인 실행이라고 예. 보면 될 정도로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예. 그 서류상에 노조가 있는 것이 4개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4개가 아니고 제가 이제 노동부에 요청해 보니까 예, 예. 5개입니다. 왜냐하면 5개요. 이 문건이 이제 작년 1월인데 예. 작년에 이제 에버랜드 노조 또 페이퍼 유니언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예. 이건 그래서 총 복수 5개. 노조 시행 이전에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좀 예견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죠. 뭐 예견이 됐고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예. 예견이 됐는데 이건 이제 불법 행위죠. 예.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그 예방 조치라든지 예. 또는 이런 불법 행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큰 문제다 이렇게 예. 봅니다. 공개된 문건에 의해서 파문이 뭐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의원실이나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시장은 권력으로 넘어갔다고 선언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삼성은 그 시장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예. 최근에 시대 정신으로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그것은 삼성의 변화 없이는 이루기 예.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예. 국회에 삼성 최고위 경영진을 예.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하는 그런 뭐 방법이라든지 예. 안 되면 별도 청문회를 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뭐 그밖에 뭐 노동부나 지금 검찰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수사 예. 적극적으로 촉구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삼성 측으로부터의 반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 측은 심상정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대해서 삼성이 만든 것이 맞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2011년 말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 문화에 대해서 토의하기 위해서 작성된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측은 그동안에 노동조합이 불필요한 경영을 지속해왔다고 밝히면서 삼성의 글로벌 경쟁 기업인 애플, 구글 등도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 경영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문건의 취지가 종업원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조직 분위기를 활성화하자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